여러분 패권이 뭐예요? 패권? 지금 이거 패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더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싶은데 여러분 패권이 힘센 나라예요? 힘세고 군사력 많은 나라, 군사력 센 나라, 다른 나라들 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 그 나라가 패권 국가입니까? 그러면 네덜란드가 왜 근대 최초의 패권 국가라고 해요?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지 않아요? 근대 최초의 패권 국가가 네덜란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 얘기야 싶지 않아요? 왜 이게 네덜란드가 근대 최초의 패권 국가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글로벌 트레이드 네트워크입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네트워크 그거를 장악하고 관리하는 나라가 패권 국가인 거예요. 여기서의 패권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겁니다. 헤게모니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치 교육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네덜란드가 전성기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럼 최초의 근대 국가가 어느 나라예요? 최초의 근대 국가가 근대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죠.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네이션은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저널이에요. 레저널. 그 전에는 국가가 뭐예요? 국가의 주권이 그 가문을 따라가죠. 클랜을 따라가잖아요. 합스부르크 왕가. 그래서 왕의 그런데 이제 그게 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돼서 지역의 중앙 정부가 하나, 센트럴 가버먼트가 하나 있는 그거를 네이션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국민국가, 지역국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민족국가라고 번역을 하고 민족국가가 패권전쟁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사회교육이요. 지금 제가 요새 보고 있으면 사람들 강의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와 환장한다. 패권이 그러니까 민족이 가장 센 민족이 패권이야. 그걸 종족으로 받아들여서 야 대한민국 진짜 인문학 수준 진짜 바닥이네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 베스트팔렌 조약이 끝나고 나서 네이션 스테이트가 생기는데 그때 네이션 스테이트 생기는 게 프랑스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왕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지역으로 센트럴 가버먼트가 된다. 그리고 주권은 거기 사는 사람들로 기준으로 한다. 종교 자유롭고 뭐 기타 등등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 이렇게 생기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완벽한 형태의 그게 이제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가 네이션 스테이트가 되니까 정치에 의해서 가장 간단한 거는 정치에 의해서 내 재산이 털릴 일이 없는 게 네이션 스테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권 개념이 바로 바뀌고 시민 개념이 바로 바뀌면서 정치가 내 재산을 털 수 없어. 종교적 이유 뭐 어떤 이유로든 털 수 없다라는 게 딱 되니까 그 네덜란드가 사유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정치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금융제도 뭐 등기제도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그 증권거래소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네덜란드가 첫 번째로 사유재산을 추구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그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컬러니하고 트레이드 포스트인데 딱 갔는데 상품이 있어. 상품이 있는데 애들이 상품을 만들어요. 막 사냥을 해오건 뭐 사냥을 해서 이 상아 뿌리 같은 거를 구해오든 뭐라든 거기에서 그거를 생산자가 있고 교역한 생산자와 상인이 현지에 있잖아요. 현지에 있으면 그냥 트레이드 포스트만 세우면 돼요. 교역소만 세우면 되는데 근데 딱 거길 갔는데 여기에 갔는데 야 여기는 설탕이 정말 사탕수수가 정말 잘 자라겠는데 그리고 내지 광물 있잖아요 주요 기금속들 그때 이제 뭐 그 파란색 염료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데 봤는데 야 이거 광산 개발하면 제대로 되겠는데 했는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창 들고 있으면서 광산 그게 뭐니 이러고 있는 거야. 사탕수수 그게 뭐야 이러고 있잖아요. 생산자가 없고 생산자와 유통자가 없으면 야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 그러면 거기 어떻게 돼요? 생산과 유통을 하려고 거기다가 만드는 게 컬러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유통자가 있으면 트레이드 포스트를 세우고 그게 없으면 직접 컬러니를 만든다고요.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가 전성기에 어떻게 되냐면 100군데 이상의 트레이드 포스트 또는 컬러니를 전 세계에 쫙 깔아요. 그게 17세기부터 18세기에 네덜란드가 전 세계의 교역망을 그렇게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통화, 금융 이런 것까지 그 질서까지 네덜란드가 패권을 잡죠. 패권이란 그런 거예요. 국제 교역망에서의 네트워크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네덜란드가 그러고 막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박살낸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렇게 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 게 어딥니까, 여러분? 영국이에요. 오렌지공 빌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렌지공이 제임스 2세 내쫓고 명예혁명이란 걸 하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오렌지공이 영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게 명예혁명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명예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1690년대 그때쯤 베스트팔렌 조약이 생긴 게 1648년이고 그다음에 1690년대 되면 그 명예혁명을 한 다음에 애들이 뭘 하냐면 영란은행을 만들어요. 잉글랜드 은행. 잉글랜드 은행을 유대인 자본화해서 그게 여러분 사립은행이었거든요. 그 사립은행인데 중앙은행이었어. 그게 유대인 그래서 유대 자본 음모론에 항상 로스차일드 그런 게 그 근거가 항상 되어온 게 영란은행, 잉글랜드 은행인데 이게 국가 국영으로 된 게 얼마 안 돼요. 20세기 들어서 이게 국영이 돼. 그랬다가 지금 뭐 정부 안에 있던 걸 다시 그때 누구야 아무튼 그 뭐죠? 그 제3의 그 제3 노선 그거 했었던 토니 블레어 때 뭐 다시 뭐 이렇게 그 시스템이 바뀌는데 아무튼 시티 오브 런던에 한가운데 있는 잉글랜드 은행 그게 여러분 잉글랜드 은행이 생긴 다음에 영국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전혈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전혈함 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대포 빵빵빵 쏘는 그 전혈함 쉽 오브 라인이라고 부르는 거 그 전혈함으로 바다를 그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이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덜란드가 쫙 깔았는데 영국이 해군력을 길러서 네덜란드 걸 다 뺏어먹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야 네덜란드가 죽 써서 개 해줬다. 거기다가 네덜란드가 제일 큰 실수를 한 게 이제 튤립공항 이런 거 돈이 막 쏟아져 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를 모르면은 공항이 돼서 부가 축적이 되는 게 아니라 부가 다 홀라당 다 없어져 버릴 수가 있구나. 장부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면 그게 재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자산 버블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구나를 네덜란드가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버블로 모든 시스템이 망가지고 공항 나고 다 팔아먹고 다 박살이 나고 그 와중에 무력으로 해군력으로 무장한 영국이 동인도 회사 그리고 이 아시아 인도 이쪽에 영국이 진출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패권이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패권이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교역로를 확보하고 물자의 주요 물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해군력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해군력이 있어야 패권 국가가 유지되는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영국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갈 때 사람들은 해군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러분 미국이 뭐를 보여줬어요? 미국이 뭐를 보여줬냐면 해군력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해군력뿐만 아니라 육군력도 필요하고 중앙은행의 권한, 발권 권한, 기타 등등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건 교역망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교역망을 장악하는 거에서 첫 번째는 상인들의 능력, 금융가들의 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필요해진 거예요? 해군력. 그래서 지금 이 패권 국가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권이란 이 미국이 기축통화로서 금융하고 이런 걸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전 세계 가치 사슬망, 국제 교역망을 관장하는 게 패권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해군력.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육군력. 그 다음에 공군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 네트워크력. 그래서 여러분 화웨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네트워크력이 정보거든요. 네트워크력. 그 다음에 또 지금요 하나가 더 제기되는 게 있죠. 우주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요 이 5가지 지금의 이제 패권을 구성하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워 세력 투사의 5 요소가 지금 현재로는 옛날에는 해군력 하나를 봤는데 해군력, 육군력, 공군력, 그 다음에 네트워크력과 우주력까지 이렇게 5가지 투사력이 있고 이 5가지 이
패권에 유지되는 이 5가지 힘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게 누구하고 누구?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가 생산되는 건 돈이 발권될 때, 그러니까 금융, 발권되고 이자 받는 금융, 여기서 부가가치 생산되고요. 또 하나는 상업 유통될 때요. 그리고 제조할 때. 제조, 유통, 금융, 이거에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고, 이 부가가치가 생기는 걸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게 그게 뭐다? 그게 패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게 개똥같이 배우니까, 역사를 개똥으로 배우니까 뭐가 안 보여요?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패권이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패권이 뭔지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이렇게 10분 내로 얘기를 하다니. 저 스스로 또 한 번 우쭈쭈 하네. 이런 건 9시 방송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했을까?